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날까지 왔네요. 오늘로 아시는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나고요. 내일부터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몇 가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유치원과 재벌개혁, 사립대학 혁신까지 국민 여러분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교육위원회에서 더 이상 심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고,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백태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지지,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었던 법이었던 만큼 당연히 금방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협동에 막혀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온 일에 가장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유총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했던 모습은 무관계 없고, 지금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억지 논리로 한유총의 편을 들고 국회 논의를 가로막으면서 결국 한유총에게 반격의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민폐만 늘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가 가져올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후폭풍을 내년 총선에서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그저 무의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 비판까지 받았던 신속처리 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저는 반드시 오는 11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 3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뤄져 왔던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법을 제출했던 저와 당론으로 유치원 개혁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조정 의견을 내므로써 한 배를 타게 된 바른미래당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책임져야 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또다시 미뤄져 있고, 회계부정시 형량이 1년에 1,000만원, 2만원으로 낮춰진 부분을 공포 후 즉시와 2년에 2천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어서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회의 표결 시 별도의 수정안을 통해 박용진 3법 원안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박용진 3법 후속 법안이 추가 상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중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아주 기본이 되는 박용진 3법을 발의했고, 이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감이 끝나고 11월 7일
후속 입법을 했습니다. 이 법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징금 등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설립자가 자녀 등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설립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치원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등 설립자를 변경하는 편법 행위를 제재할 근거 역시 부족했는데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습니다. 더해서 유치원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무단 휴업 표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회원하더라도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했습니다. 특히 그간 유치원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피해가 원아들에게 전가되지, 그동안 유치원이 다시 읽겠습니다. 특히 그간 유치원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원아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조항도 도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사인과의 매입 경쟁에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의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되어 있습니다. 이 후속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엊그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학비리 문제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셨겠지만 사립대학의 회계부정 및 비리 내용은 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으로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규모와 피해 범위는 훨씬 방대합니다. 그만큼 유치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혼자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재벌개혁과 유치원개혁, 사학대학, 무슨 힘이 있다고 재벌개혁과 유치원개혁 그리고 사립대학 개혁까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용기 잃지 않고 묵묵히 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교무지 그 한국당 원님들 간에 얘기를 해보셨나요? 숱하게 얘기를 했죠. 숱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은 기계적으로 다 그러신 바도 배우고요. 그분들은 이걸 색깔론으로 이념 논쟁으로 지켜보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요. 회계부정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갖다 써놓고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세금 도둑이기도 하고 역시 우리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국회의 논의인데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더 유발하고 계속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태도는 논의를 그냥 원천적으로 막기만 했지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더 비겁한 건 자유한국당 당론도 없잖아요. 근데 당론입니까? 당론도 아니에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얘기 다르고 박상도 법안 심사소위위원 의견 다릅니다. 전희경 의원 입장 다르고 또 그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얘기 다르잖아요. 당론이 뭐예요? 자유한국당 당론은? 한유총 만세예요?
그래놓고 제가 왜 한유차하고 입장이 똑같냐고 그러면 저 고발하겠다잖아요. 뭡니까 도대체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권을 했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비겁하고 앞뒤가 다르고 표리부동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유치원 한유총의 주장대로 이거는 그 사유재산 침해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라고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게 주장하시란 말입니다. 왜 홍문정 의원만 그렇게 주장하다가 탈당하고 전희경, 박상도 의원은 계속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론도 없이 유치원 공공성을 위해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그동안 막았다고 한다면 그럼 뭐 자유한국당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을 거다가 아니고요. 제가 선거 이전에는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선거 기간 내내 그러니까 재선거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유치원 3법 통과 지금까지 저지하고 막았었던 사람들 지역구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게 선거법에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책임 물어야 된다고. 어쨌든 끝을 보려고. 이게 저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대충 뭉개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다시는 국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11월 22일 본회의 이후에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뭐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혼자라고 할 겁니다. 추가 법안에 대해서는 뭐 의견 좀 나눠보셨어요? 누구하고? 교육위원. 우리 당 의견이요? 야당 의견들은 아니 그런 논의를 보장하는 게 이제 법안심사 소위 과정이니까요. 야당 의원님들은 아직 논의를 안 했는데 그거부터는 뭐 2003법 원안 논의할 때 태도라면 자유한국당은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같은 이유에서 다른 야당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같이 해서 수정하고 협력을 협의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는 시간도 시간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테스트 태우고 이런 건 그런 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만 그 이른바 박용진 선수 수정안만 가지고서 유치원 유아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법안이 됐을 뿐이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후속 조치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 이 부분까지 논의가 좀 되길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걸 법안으로 제출해서 하는 데에는 끝까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교육부에게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충분히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의 정상화의 80% 정도는 사실 교육당국의 책임이에요. 이건 엉망이었던 교육당국의 책임이고요. 제대로 하는 건 교육당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교육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복잡하신 점 알겠지만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없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교육위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하나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법사위에 대한 협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네. 한국당도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배가 떠났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배 떠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을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다행히 패스트트랙의 묘미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는 무조건 상정이 될 거고요. 자유한국당 어디 풀려내보세요, 반대표요. 저는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눈부릅뜨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래서 본회의를 앞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표결의 부담을 줄 겁니다. 한유총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유총도 지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압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누가 이랑 봐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무슨 협력을 하고 안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진정승부예요. 표결에 반대해보세요. 저는 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반대하는 분들이 져야 될 정책 책임에 대해서 바로 그 직후에 있는 총선에서 한유총 편 들어주는 게 자기들에게 정책 이익인지 국민들 편에 서는 것이 정책 이익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어 놨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합니까? 저는 항상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할 테니까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주신 것처럼 이 전선 잘 유지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